네, 단칸 지수. 어떻게 보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일본의 3분기 단칸 지수가 부진하게 나왔다라는 이제 주제로 좀 말씀을 이어가 볼 텐데요. 이슈, 그 외신과 함께 좀 살펴봐 주시죠. 네, 뭐 단칸 지수라고 말씀을 드리면 뭐 일본의 기업 체감 경기 지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뭐 BSI랑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뭐 경기가 좋다고 느끼느냐 아니냐 뭐 이런 것을 스코어로 이렇게 이렇게 도식화해 놓은 이런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뭐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이다 보니 일본의 경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경기를 좀 측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고 네. 또 한 가지로는 뭐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에 나선 일본의 경기가 실질적으로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 이런 부분도 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좀 용이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네. 블룸버그 기사 통해서 단칸 지수 관련된 기사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단칸 지수가 우리가 생각했던 기대보다도 나오지 못했다라고. 실질적으로 이제 대기업 단칸 지수는 레벨이 6으로 나왔어요. 이게 네. 이제 저번 6월 달에 측정을 2분기 단칸 지수도 6을 하면서 똑같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베 집권 이후로 지금 최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이것이 또 유지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본 경제는 엔화 강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좀 크게 널리 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19% 정도 이렇게 강세를 보고 있는 엔화로 인해서 기업들의 수익 자체가 다 뭐 줄어들고 그리고 뭐 이제 그 임금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또 많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 아베노믹스가 상당한 좀 전방위적인 어려움에 지금 겪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블룸버그 기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나쁜 고리, 그러니까 기업들의 엔화 약세가 안 되고 엔화 강세가 되면서 기업들의 수익이 줄어들고 임금도 줄어들고 인플레이션도 우리가 뭐 물가 수준도 맞추지 못하고 이런 네. 악순환 고리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약간의 디테일들 BOJ에 나와 있는 단칸 지수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게 6입니다. 지난 6월 달에 나왔던 게 6. 이제 요거는 이제 변화치를 나타내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 마이너스 지난달 대비해서 지난 분기 대비해서 이렇게 마이너스를 냈던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케미칼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머시너리 기계 그리고 이제 헤비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헤비 머시너리 뭐 이러니까 네, 중공업 중공업 뭐 쪽. 그리고 쉽빌딩 그러니까 조선 이런 쪽으로 대표적인 이제 일본의 이제 수출 산업들 이러한 네.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이제 중기업 뭐 이거 소기업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어쨌든 이런 맥락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이 부분입니다. 매니팩처링, 그러니까 제조업 지수, 이 단칸 지수가 네. 어떻게 보면 이 0을 제조로 해서 여기 플러스권에 있느냐, 마이너스권에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는데 꾸준하게 지금 우하향을 하고 있는 모습들, 네. 그리고 비제조업 같은 경우도 우하향하는 모습들, 특히나 이제 스몰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제로를 뚫고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그렇네요.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일본이 참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반영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엔달러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100엔대에서 지금 이르러 있는 이 엔화 강세 도저히 이게 약세로 다시 돌릴 것 같은 느낌이 안 들 정도로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여기에다가 또 직격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이제 브렉시트 관련해서 이제 그 테레사 메이 총리의 얘기가 나왔었는데 뭐 포춘지에 나와 있는 기사를 보시면 테레사 메이가 이제 데드라인을 설정을 했습니다. 브렉시트에 대해서. 아까 내년 3월 정도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제 뭐 리스본 조약 50조를 뭐 발동을 하면서 EU에다가 공식적으로 통보를 하고 EU하고 조율을 하면서 이제 브렉시트 실질적으로 EU를 탈퇴를 하겠다 이런 네. 부분들을 했어요. 결론적으로 시장 반응은 이제 그 뭐 31년 내 거의 최저치에 근접할 정도로 이제 31년 내 최저치 뭐 근접 뭐 돌파 뭐 기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6월 23일 날 브렉시트 투표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때
파운드화 약세가 일어나면서 가장 큰 변동성을 보였던 통화 자체가 또 이제 엔화입니다. 그렇죠. 엔화가 그때 이제 100엔대를 뚫고 내려가면서 상당히 좀 시장의 우려를 키웠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추가적으로 파운드화가 31년 내를 그 최저치를 또 뚫고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서 또 엔화가 또 스트레스를 또 굉장히 또 받을 수 있는 상황들. 당장 달러가 또 강세로 전환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상태거든요. 금리 네. 인상 또 12월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엔화의 강세 추가적인 강세도 우리가 한번 또 생각을 해보고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일본 금융시장이라든가 전 세계 금융시장에 좀 스트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제 나름으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를 안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우려와는 달리 뭐 이제 도이치뱅크에 관련된 뭐 뉴스 플로우가 약간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돌면서 조금 좀 반등을 하는 모습들을 좀 전일에는 좀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어제 아시아 시장 나와 있는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 같이 보실까요? 예 한번 보시면요. 에이시안 셰어 그러니까 아시아 주식 시장이 그 도이치뱅크에 대한 우려가 좀 줄어들면서 좀 올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속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니케이 지수는 또 약간의 반등을 좀 0.9% 정도 좀 올랐는데요. 어제 우리라든가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좀 쉬었고요. 네. 여기서 이제 그 홍콩 항생 지수도 1.2%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느 정도의 되돌림은 있는데 또 어제 이제 미국장이 조금 약간 부진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도이치뱅크 우려가 또 반등했던 것이 또 희석이 되는 또 그런 구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유가를 보면서 유가 좋은데 이머징 시장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네. 한 4일 동안의 유가 추이를 한번 보십시오. 뭐 10%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상승한 엄청 반면에 올랐죠. 우리 네. 지난 동안 이머징 시장 아니 뭐 삼성전자라든가 우리나라 시장의 4일 동안 주가 추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뭐 48불, 50불을 뚫을 것 같은 WTI에 너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낼 필요도 없고 좀 이런 괴리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얘기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가장 뭐 시차가 적은 미국 시장 얘기를 하면 블룸버그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드와 그러니까 채권과 주식 시장이 떨어졌다라는 부분들, 뭐 아까 파운드와 브렉시트에 관련된 파운드화에 대해서는 얘기를 드렸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뭐 끌어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일드 커브인데 그 본드 수익률,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이 지금 슬슬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좀 하려고 하거든요. 여기서 네. 이제 한 전략가가 얘기를 하기에는 이런 본드 마켓, 채권 시장이 어떻게 보면 시장을 바라보는 키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좀 데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페드가 앞으로 좀 금리를 올릴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들이 채권 수익률을 움직이게 만들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런 페드의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들도 다시 좀 나오게 됐고요. 뭐 그러니까 12월 정도에 61%의 확률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은 지금 최근 들어서 그 어닝 시즌이 한 1, 2주 안에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시작이 될 터인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제조업 지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부담감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그러면 이제 그 미국 제조업 지표로 한번 좀 넘어가 네. 보겠습니다. 좋게 나왔죠. 예, ISM 제조업 지수 뭐 좋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좀 어중간하기는 합니다. 뭐 그거는 좀 결론적으로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PMI가 51.5가 나오면서 지난번 대비해서는 2.1포인트가 늘어났고요. 신규 주문 뭐 이게 전번 대비해서 8월 대비해서 이제 증감치거든요. 네. 신규 주문, 생산, 그리고 엠플로이먼트, 고용 이런 부분 다 굉장히 상당히 좀 좋게 나왔던 부분들. 그리고 결론적으로 50을 상회한다라는 측면에서 확장 국면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르케트 PMI 51.5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52 대비해서는 약간 조금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 이게 과연 지금 50 이상 있는다고 해서 이 추세를 보십시오. 이게 과연 지금 좋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좀 의구심. 아까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중립적인, 그러니까 미국 그
이번에 나왔던 제조 관련된 지표들에서는 중립적인 부분들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다시 좀 기사로 돌아와서 이런 데이터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어닝 시즌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이 제조업 지표가 중립적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제조업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얼마나 좋을지는 한번 좀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이런 불확실성을 그렇겠죠.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페이롤에 관련된 부분들. 금요일 날 이제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따져볼 게 상당히 좀 많아지고 있는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예,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 달러 인덱스에 상당히 좀 녹아들면서 중기적으로 95 레벨 정도 약간 좀 오르면서 어떻게 보면 좀 증시에 대해서 좀 발을 빼면서 좀 달러 자산이 좀 유리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느낌도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금리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걸림돌들을 신경 쓰고 있고 불확실성이 분명히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 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나머지 시들도 간단하게 좀 짚어보죠. 네. 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이게 이제 그 TV 토론하고 나서부터 실질적으로 클린턴하고 트럼프가 어떤 그 폴 결과를 가져가고 있느냐. 지금 확실히 이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이제 클린턴이 앞서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26일 뭐 이렇게 보면서 그 파란색으로 거의 도배가 되다시피 할 정도로 지금 언론 장악력이라든가 어쨌든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클린턴이 우세하는 이런 폴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다른 이슈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신경을 써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좀 안정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마지막으로 좀 재밌는 블룸버그 기사가 하나 있어요. 네. 어떤 부분이죠? 이게 만약에 정권을 바꾸느냐 안 바꾸느냐에 따라서 이 8월에서 10월 달에 시장 수익률이 정해지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8월에서 10월까지 마이너스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82%의 확률로 시장이 오르고 그리고 만약에 정권 교체가 일어난다고 그러면 86%의 확률로 이제 시장이 떨어진다. 지금까지는 떨어졌기 때문에 이러다가 트럼프가 당선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클린턴의 여론조사 결과가 좋기 때문에 10월 달에 시장이 좋을 수도 있겠거나 이거는 그냥 좀 여담으로 재미로 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외신들을 바탕으로 해서 시장 전망과 전략 한번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미 대선, 금리 인상, 실적 시즌 돌입, 불확실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계속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스크 관리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글로벌 이슈 주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의 서동수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